검찰이 불법 폐기물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샘플 분석 결과에 따라 관계자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전남이 야심차게 추진한 항공관광산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현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이르면 이달 말 일부 개통됩니다. 전라남도는 새로운 해양관광 자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에 기업형 돼지 축사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생계 문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오늘은 고은별 아나운서의 앵커 브리핑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천혜의 다도해를 지닌 전남. 야심차게 추진 중인 육해공 관광시대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꾸준히 전남을 찾을 만큼 전남은 전국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다도해의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은 순항을 달리고 있지만 스카이 투어, 요트 사업 등 계획에 비해 지지부진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관광객 6천, 7천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만 있을 뿐 식당과 숙박시설 등 아직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정부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 관광 시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혜택도 따라줘야 전라남도의 섬 지역 관광 활성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안 천사대교 정식 개통,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전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남이 겪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천혜의 다도해를 지닌 전남이 야심차게 추진한 항공관광 산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비행기 관광을 추진해온 한 소형 항공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접었기 때문인데요. 전남 항공관광의 현 상황을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풍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드넓은 바다와 함께 작은 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로 운영한 하늘에서 보는 항공관광인 스카이투어입니다. 스카이투어는 소형 항공기를 타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는 이색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취항한 뒤 일주일 동안 36회 운항해 승객 3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취항 20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1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적자 누적 때문. 10인승 소형 항공기 한 대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기 힘든 데다 승객도 줄었습니다. 인건비와 운항 경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결국 누적 적자가 쌓여 운항을 포기했습니다. 행정기관 보조도 취항 당시 전라남도에서 제공한 1억 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승객 감소죠, 승객 감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항공관광산업의 부진은 다른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국내 최초로 섬 지역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흑산공항. 섬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관광객 증가, 나아가 소형 항공 산업 발전도 기대가 되지만 항공관광산업을 잘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라남도는 흑산공항이 가시화되는 등 여건이 충족됐을 때 항공관광을 추진하겠다며 아직까진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전남 관광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항공관광산업. 2년을 넘지 못하고 날개를 접은 스카이투어처럼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의 섬들을 잇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라남도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완성되면 국제적인 섬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다도해의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교 공사. 전남의 해양 관광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여수 고흥 구간 연륙연도교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사업 구간 가운데 여수 화태에서 백야 구간 사업이 중단돼 건설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도 77호선 공사가 확정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 화양도에서 고흥 적금도를 잇는 연륙연도교는 모두 5개. 이 다리가 모두 완공되면 여수에서 고흥까지 이동하는데 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30분 안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여수 구간 연도교가 외곽 순환도로 기능을 해 교통 체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표적인 해양 관광 도시의 연결을 통해 남해안권 해안을 연계한 관광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를 타고 이용을 했던 기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따라서 가지 못했던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전남 지역에, 특히 서남해안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섬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향후 30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교통비 절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수시는 새롭게 만들어질 연도교에 기존 해양 관광지를 연계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고흥 연륙연도교 일부 구간은 이르면 올해 말 임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남해안 연륙연도교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전남의 활기를 불어넣는 해양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전남의 관광과 관련해서 온도차가 큽니다.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유슬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슬지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 전라남도가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 조금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연륙연도교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국 첫 항공 관광으로 기대를 모은 스카이투어와 요트 실크로드 등은 답보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된 거죠? 네, 2020년까지 계획된 105개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가운데 50% 이상인 54곳이 완료됐고 11곳은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신안 천사대교는 3월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영광 무안간 칠산대교가 연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다리는 모두 40곳인데요. 최근 신안 앞해와 해남 하원, 여수 화태와 백야 연도교가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돼 속도가 붙었습니다. 네, 이렇게 섬과 섬, 섬과 육지가 연결이 되면 이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로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이 연륙연도교 사업과는 다르게 나머지 인프라 확충 사업은 조금 더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첫 발을 뗀 스카이투어는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운항을 중단했는데요. 운항 재개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다도해 요트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추진한 요트마린 실크로드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목포와 완도, 보성과 여수를 잇는 23개 항에 들어서는 마리나는 2,200여 척 규모로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13%인 290척 완료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현재 난항을 좀 겪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수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신축과 목포 신항의 15만 톤급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전용 부두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전남에서 관광객 6천만 명 시대가 하루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유슬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듣는 신선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포스코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된 BET 슬러지 처리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은 BET 슬러지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달여 만입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찰관 3명과 광양시 환경과 공무원 2명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3곳을 확인해 BET 슬러지 1,500ml를 채취했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BET 슬러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채취했습니다. 분석 의뢰는 해놨어요. 신비가 물 같은데. 분석 결과와 폐기물 처리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환경부는 광양제철소 BET 슬러지에 대해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보고 재사용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공정으로 운영되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BET 슬러지를 폐기물로 보고 전량 폐기하고 있고 광양제철소는 원료로 보고 전량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BET 슬러지 처리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재사용되거나 폐기되는 상황, 시민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영암에 기업형 돼지 축사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사가 들어서면 청정지역인 마을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계에 큰 위협을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 돼지 축사를 새로 짓겠다는 허가 신청이 2달 전 접수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돈사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이 신축 허가가 나면 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돼지 사육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돈사 신축이나 우사를 돈사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된 건 묵동마을 주변에만 최근 넉 달 새 8곳, 15만 4천여 제곱미터에 걸쳐 돈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돼지 사육장이 들어서면 오폐수가 마을로 흘러들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영암군 서쪽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 묵동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이렇게 많은 돈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많은 오폐수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돈사 허가 신청이 본물을 이루면서 영암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사 위치가 1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민가를 피해 1km가량 떨어지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축산업을 고려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는 한 돈사 신축은 사실상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 현재 영암에서는 기존 1km 거리 제한을 2km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허가에 앞서 군 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서류라든가 또 현장 사정을 자료를 받든가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또 허가가 적절치 않다든가 그런 경우는 보류도 할 것이고. 대규모 축사를 짓겠다는 외지인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마을. 원주민과 사업자 모두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임원이 자신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전 정책기획단장 A씨는 지난해 10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로 1위를 하도록 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발각됐습니다. A 단장은 아들을 부정 채용한 뒤 곧바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A 단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 입사한 A 단장의 아들에 대해서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첫 재심 재판이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초 지난해 10월 24일에 김 씨의 재심을 갖기로 했지만 관할 이전 신청과 국민참여 재판 신청으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뒤늦게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지사 한옥 공관 매각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기억행정위원회는 도지사 한옥 공간과 관련된 공유 재산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도지사 공간에 대해 행정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매각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동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도지사 한옥 공간은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 시절 도청 뒤편에 착공해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06년 10월 도지사 공관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건축비 못지않게 관리비도 연간 2억 원에 달해 폐지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해남군 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을 제명하는 촉구안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반민주적 쿠데타이자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만행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군 의회는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처리하고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민주적인 인사를 교체하고 5.18 왜곡처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와 목포시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각종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목포시는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국제 카페리 부두 건설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서민날 기념 행사와 2022년 전국체전, 해상 케이블카 개통 준비를 비롯해 근대 역사 공간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안 지도읍에 있는 송도항과 고흥 오천항이 국가어항에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신안 송도항을 비롯한 5곳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송도항이 있는 지도읍 일대는 국내 젖새우 생산량의 70%가 유통되는 곳으로 위판장 부지와 주차장 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오천항은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이며 451억 원 규모의 어선부두와 방파제 건설이 추진됩니다. 신우철 군수가 최근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개성공단 김진향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통일과 외교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 군수는 이 자리에서 해외 한상과 동포에게 해조리의 효능을 알리는 등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 군수는 또 해양치유산업과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획득을 완도 전복을 소개하며 완도에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일 위원장이 수협중앙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이광일 위원장이 수산정책 관련 지방비 보조를 확대했고 수산업 정책 발전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광양만권 해양생태계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해양보전과 수산자원 확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땅끝 해남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해남군은 3월 1일 문화예술회관과 군민광장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추모사업회 주관으로 항일운동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를 위한 합동추모제도 열릴 예정이며 독립운동가 사진전,
나라사랑 인증샷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1919년 3.1운동 물결의 합세에 4월 6일과 11일에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옥천면에서는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복원과 함께 매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무궁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천혜의 다도해를 지닌 전남. 6천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전남 지역 연도 연육교 건설은 활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그의 관광 사업들은 적자도 많은데요. 전남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천혜의 다도해를 지닌 전남 많은 관광객들이 좀 모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향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남도 하면 생각나는 어떤 정겨움, 다정다감, 또 뭐 풍성한 상차림이라든지 쪽빛바다와 섬, 이런 것들은 늘 어떤 그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동안 사실 좀 거리상으로 좀 멀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접근성이 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남도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전라남도를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통계로도 관광 통계로도 보면 관광 그 전남을 찾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앞서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의원님 뭐 또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국의 섬 65%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고요. 요즘의 관광 트렌드가 단순히 볼거리뿐만이 아니라 뭔가 먹을거리 그리고 또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전남의 섬들에 관련한 이런 섬 해양 문화들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각각 독특한 음식 문화들이 또 있다. 그리고 육지에서 접할 수 없는 해양 어떤 관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전남 다도해를 끼고 있는 이 전남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네, 뭐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이제 예타 면제 그렇죠. 또 인해서 이제 뭐 연도 연육교 건설 사업이 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뭐 이에 따른 기대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 뭐 섬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쉽게 가기 어려운 곳.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예타가 면제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섬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 그것이 바로 접근성 불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은 해안선의 71% 그리고 전국 섬의 65% 이상 이렇게 섬 해양 관광이 집중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타가 면제되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라고 하는 이 경남 부산에서부터 이 전남 서부권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남해안 전체가 우리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1단계 사업으로 이제 사업 이름은 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해남 하원까지 우리 지역 경우 그리고 이제 여수 화태에서 백야를 잇는 그런 서남 해안 관광도로의 경우 그동안 굉장히 이쪽이 건설이 되면 관광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예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도서 지역과 내륙을 잇는 관광도로 벨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향후에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고 섬 지역 접근성도 어떻게 좋아지면서 또 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이제 교통 때문에 불편을 겪었었던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서요. 2025년에 완공 예정인데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해안 관광도로를 이용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섬 관광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큰 이제 기대 효과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렇다면 특히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는 뭐 천사대교 개통이라든가
또 그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또 올해 안에 개통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뭐 관광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특히 이제 고속철도를 이용한 그 이용객들, 특히 목포역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제 고속버스나 일반 차량을 이용한 우리가 이제 톨게이트에서 측정한 이런 수치를 보면 그건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이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그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걸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이제 그 수용태세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 특히 그 전라남도의 많은 지역들이 그냥 머물지 못하고 이제 스쳐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머물 만한 그런 그 어떤 요인들이 없었는데 이제 천사대교라든지 특히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이제 개통이 됐을 경우에 이 지역에서 조금 머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의원님 좀 이 부분에서 좀 어떤 영향들이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이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이제 거기에 조금 첨가를 하자고 하면 이제 전남도에서는요 남도 한 바퀴라는 우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남권으로 확대를 해서 서남권 섬해양 상품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 공동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목포, 무안, 신안 이렇게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서 이 관광객들이 이쪽에 와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천사대교나 이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되는 섬해양 그리고 갯벌 등 이렇게 경쟁력 있는 여행 상품들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10개 테마를 우리가 이제 주고 있거든요. 뭐 힐링, 남도 별미, 그리고 섬해양, 종교 순례, 역사문화, 그리고 도의 어떤 대표 축제, 그리고 농산 어촌 체험, 그다음에 웰리스, 유네스코 자원, 그리고 자전거 여행 이렇게 이제 10개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산 어촌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전남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남도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와 좀 연계가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루 잠깐 뭐 이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과연 전남의 삶은 어떻고 특히 섬해양의 어떤 상황은 어떤지 그걸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이제 이런 관광 상품들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전남 지역도 이제 그 동부권하고 네. 서남권을 좀 나눠서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서남권은 자연 역사 관광 그리고 이제 동부권은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제 다양한 매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동부권은 남해안 해양 관광과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그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그 아시아의 그 최고 수준의 어떤 복합 리조트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를 인접한 중부 내륙권도 우리가 항상 이제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곳은 가족들이 주말 나들이 명소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의 어떤 의료자원 그리고 충령산, 만년산 이쪽 휴양림을 이용해서 어떤 의료관광 산업까지 이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남권은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섬, 해양, 갯벌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네. 교수님 뭐 어떤 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 좀 소프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동부권의 뭐 여수와 순천 이 두 개의 대표 지역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호감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주관한 관광지 평가를 보면 이 지역 호감도의 1위, 2위를 차지한 데가 여수,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도해 자체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이런 뭐 낭만 버스킹이라든지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특히 젊은 층들에 의해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인 만큼인데 이제 서남권은 자연 역사 관광이라고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검색어 순서로 보면 이제 손혜원 의원 때문에 이제 근대 역사문화공원 같은 것들이 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소프트상의 SNS 검색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입니다. 이 여수의 경우에 어떤 그 여수 밤바다로 대표되는 그 항만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들, 낭만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순천의 정원
그리고 이제 목포의 경우에는 이 서부권의 경우에는 이제 섬 관광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특징 지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섬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일단 전남의 6천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게 어떤 이제 획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데 특히 우리 지역이 그동안 굉장히 관광 인프라라든지 수용태세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도라든지 시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도가 어떤 커다란 틀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완전히 그 지역 주민들의 관광 수용태세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도가 어떤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는 관광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그 어떤 그 음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숙박 이런 쪽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도 차원의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광 수용 태세가 획기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데 최근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의원님 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혹시? 지금 보면은 이제 전남 관광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동북권 쏠림 현상이 좀 심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동북권 쏠림 현상이 이제 완화될 수 있도록 완화라고 그럼 좀 그러나요? 이제 서북권에도 동북권처럼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관광을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전남도의 관광지들을 보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정이 되고 도내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11년 이상이 경과된 곳이 지금 82.9% 정도가 돼요. 29개소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1년 이상 경과된 곳도 18개소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관광지들을 어떻게 요즘 세태에 맞게 다시 재생을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콘텐츠가 이제 부족하죠. 예전의 관광과 이제의 관광은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도해를 활용한 이런 뭐 요트 사업이라든가 뭐 이제 뭐 흔히 말해 스카이 투어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적자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관광 상품들 좀 홍보도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다른 방안들이 좀 없을까요? 이제 요트 사업 그리고 이제 스카이 투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 3개월째 운행이 중단이 됐고 그리고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처음에 17년도에 2월 달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주 36회 운항을 하면서 승객이 288명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그거였던 거죠. 이게 홍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홍보는 여수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10인승 소형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이 상품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리고 그 1인당 그 운임이 59,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초창기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나 그게 계속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운항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박리담회 형태의 계획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용을 해서 그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비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트 사업도 이제 서부권에서 요트 사업들을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교수님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뭐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관광객의 눈높이와 사업자의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요트 사업이라든지 스카이 투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그 관광객들의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되고요. 이를테면 좀 주머니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 관광객만으로는 힘들고 그러려면 이제 해외 관광객도 좀 유입이 되고 또 해외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의 이제 대부분이 뭐 단체나 가족 중심의 관광객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아니면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차를 이용한 이런 그 관광들이 많은데 그런 관광객들의 주류와 이런 제공되는 서비스와는 아직도 조금 눈높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의 전체적인 저변을 많이 확대하고 또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또 어떤 사용 어떤 주머니가 좀 두둑한 그런 관광객들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관광들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만 우리가 이제 애들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조금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속 추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제 전남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수일 텐데요. 네. 여수가 또 이제 또 최초로 해상 케이블카를 도입하면서 연간 뭐 200만 명의 그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처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 1등 공신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목포에서도 이제 해상 관광 케이블카를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지역에 요구하는 그런 관광 상품들 이런 걸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 차별화된 관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총리 중심의 어떤 그 관광 협의체 어떤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 각 지역별로 어떤 그 핵심 관광 자원을 선정한 게 있는데 뭐 남원 같은 경우는 소리 기반 그 다음에 군산이나 목포 같은 경우는 근대 시간 여행이라든지 군대 역사거리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우리가 관광 상품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도 그런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존을 한 거, 그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보존해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류형 관광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체류형 관광을 이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서툴렀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이제 그 뭐 구체적으로 보면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군 하는 그런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 노력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뭐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체류형 관광에 대한 얘기까지 좀 이어서 좀 쭉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 이제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문제점에서 지금 여수가 관광 케이블카를 가지고 성공을 했고요. 이제 목포가 다시 또 뛰어들고 있고. 또 머지않아 진도에서도 이 케이블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근처에서 같은 케이블카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걱정스럽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은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 근대 역사 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꼼꼼하게 서로들 챙기고 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제 그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빠뜨렸던 게 지금 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을 하고 아마 목포에서 신안과 목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섬의 날 기념식도 이쪽에서 하는 걸로 거의 뭐 99.9%라고 지금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섬 해양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선도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류형 관광 같은 경우 이제 전남도가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경관을 이용해서. 그래서 역사 문화 자원과 경관을 연계해서 옛길을 찾아서 이분들이 누구나 걷고 싶고,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있게끔 남도 명품길이라 해가지고 15년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해남 달마고도에 있는 그 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람들이 인력으로 조성을 해놓은 그런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달마고도, 그 다음에 강진의 바스락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담양의 산마기길, 화순의 너릿제길, 완도 생일도길, 이렇게 어떤 스토리와 자연경관, 역사, 문화 이것들을 어우러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체류형 관광에 좀 더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네요. 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전남에서는 앞으로 남은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될까요? 즉 이제 그 시도의 정책도 변화해야 되겠지만요. 이제 시도 주민의 수용 태세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는 누가 만들어내냐면 어떤 시나 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콘텐츠화할 수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협력, 자발적인 커뮤니티 이런 게 향후 관광 트렌드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도가 어떤 그걸 앞장서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지켜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시죠. 전라남도 관광에서 좀 아쉬운 점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접근성과 숙박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아직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이 빨리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겠다. 즉 활주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승객 화물을 싣는 컨베이어 벨트도 맞춰서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죠. 면세점. 이 면세점이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아니면 공항에 있는 면세점들이 더 많이 확충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그래서 이제 관광 전담 기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뉘어서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상품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이끌어내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전담 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광 전담 기구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게 올 안에는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전남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려고 봐집니다. 네,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국 최초 다도해 스카이 항공 투어, 요트 마린 실크로드 등 다도해를 활용한 관광지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요와 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남 관광 활성화 시대를 열어갈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합니다. 하늘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는데요.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수시로 먼지 현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토요일부터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쪽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며 미세먼지를 몰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덕분에 초봄 날씨도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낮 기온 무려 15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고, 이후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만큼 개인 위생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